안녕하세요. HMT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공부하게 될 류준상이고요. 지금 파트는요, 여러분 테마 2의 논리 판단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판단 먼저 여러분 문제 풀기 앞서서 그 내용부터 출제 경향 분석함부터 읽어보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어떤 내용이 주로 등장하고 있는가 봤더니 논리 판단은 15문항에 25분이 배정이 된다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약 한 1.5분에서 1.6분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뭐 체크하는 시간까지 다 합친다면 1분 30초 내에는 적어도 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 문제당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봤을 때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는 늦게 당연히 오래 걸릴 텐데요. 쉽게 푼 문제를 흔히 말하는 세이브를 많이 시켜놔야 어려운 문제에 다시 한번 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들어가니까요. 시간 배분을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런 신 분들이 있어요. 1번 쫙 풀고요. 2번 쫙 풀고요. 3번 풀어요. 이렇게. 15번까지만 가면 되지. 하고 풀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25분에 푸는 사람이 여러분 별로 없거든요. 이해되나요? 이 15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25분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마스터 수준이 돼야 풀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번 문제 쉽네, 접근. 2번 문제 조금 어렵네, 패스. 3번 문제 쉽네, 접근. 4번 문제 조금 어렵네, 패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다 봐요. 그러면 여기서 첫 턴, 1턴이라고 할게요. 네. 1턴에, 네, 1턴? 아무튼 첫 번째 턴에 푼 문제가 대선 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어차피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것만 풀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턴을 도는 겁니다. 두 번째 턴을 돌 때는 아까 어려웠었던 거 조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조금 접근해 봤을 때 그래도 어려워요. 그럼 패스하시고 그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또 대여섯 개를 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3턴으로 나머지 걸 다 풀어가는 거예요. 형태가 그렇게 진행돼야 15문제를 다 풀고 시험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다수에 이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풀어야지 라고 했던 분들은 한 10번, 11번쯤 되면 시간이 없어서 막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러면 뒤에 것들, 흔히 말하는 쉬운 것들인데도 막 못 풀고, 아,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턴, 2턴, 3턴이라고 여러분이 잡고, 첫 턴에는 쉬운 것부터, 두 번째 턴에는 조금 어려운 거, 세 번째 턴에는 가장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알겠나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패턴은요, 어떤 시험, 대기업 시험, 뭐 NCS 시험, 뭐 다 똑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네. 내가 문제를 다 못 보고 나왔다? 그런 경우가 없게끔 해야 돼요. 네. 자, 논리 판단 영역은 주어진 조건들의 옳거나 그른 문장 또는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고르는 판단 추론 유형과 3단 논법 및 대우 관계를 통하는 명제 추론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랬네요. 명제 추론보다는 판단 추론 쪽이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 상황들을 조합하여 답을 찾아야하므로 높은 논리력이 요구됩니다. 그랬어요. 높은 논리력이 요구되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여러분 시간이에요. 문제 풀만 하거든요. 문제는 풀만 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를 여러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 예제요. 자, 대표 예제. 이게 2017년, 그죠? HMAT 문제인데요. 한번 보세요. 하경, 진경, 미영, 미란이의 고향과 현재 사는 곳은 서울, 고향, 청주, 목포 중 하나이다. 조건이 다음과 같고 각 지역당 고향인 사람과 현재 사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은 고향이 한 명,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한 명, 이런 소리예요. 각각 한 명씩, 그죠? 그럴 때 미영이와 미란이의 고향은 각각 어디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이걸 일단 여러분 텍스트적인 어떤 답을 내자면요. 자, 일단 표 하나 그릴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4개로 나눠야 되겠죠. 네, 하나, 둘, 셋, 4개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찍 하나 그어 놓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뭘 써놔야 되냐면 위에가 여기를 서울로 적고요. 서울, 고향, 청주, 목포라고 적어보죠. 자, 여러분 시간을 세보세요. 한번. 여기는 고향, 여기는 현재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고요. 하경이의 고향은 목포래요. 하고 하경이를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하경 이렇게요. 그 다음에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 하경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네. 글자가 빠른가 봐요. 제가. 진경이는 현재 사는 곳은 청주이다 그랬어요. 진경이가 현재 사는 곳은 청주래요. 여기 진경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영이는 고향과 현재 사는 곳이 같아요. 그러려면 여기밖에 없죠. 고향이에요. 고향이 아니라. 네. 근데 고향과 현재 사는 곳이 같다. 그러면 같은 라인에 두 개가 와야 되는데 미영이가 올 수 있는 라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미영, 여기가 미영 이렇게 나올 겁니다. 미란이는요. 세 사람 중
고향이 청주인 애한테 선물을 받았대요. 그 소리는 미란이의 고향은 청주는 아니란 소리예요. 그죠? 네. 그러면 미란이는 여기에 고향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그러면 여기에 미란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없었던 누가 있죠, 여러분? 진경인가요? 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미영이와 미란이의 고향은 어딘가요? 그랬네요. 그럼 미영이와 미란이의 고향은 고향과 서울입니다. 라고 해서 2번을 고를 거란 말이죠.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래 걸려요. 이거 지금 이 표 하나 작성하면 여러분 뭐 퍼펙트해요. 퍼펙트한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럼 이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이 문제는 적용이 조금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기 가운데 여러분 얍삽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보기 가운데 어차피 지금 고향인 사람과 현재 사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고향에 대한 어차피 문제였으니까요. 고향이 겹치는 사람은 절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 어차피 하경이의 고향은 목포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하경의 고향이 목포인데 목포에 대한 어쩌면 뭐냐 답이 나온 건 여러분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 목포가 나왔으니까 이건 답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경의 고향이 이미 목포라고 찍혀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란이는 청주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니까 미란이 고향은 적어도 청주는 아니에요. 그럼 미란이한테 청주가 되어 있는 얘도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흔히 말하는 여기서요. 이거일 거야, 이거일 거야, 이거일 거야. 흔히 말하는 이걸 가정하고 문제에 들어가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빠를지는 여러분의 흔히 말하는 그때의 센스입니다. 뭐 문제가 항상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런 퍼펙트한 방법과 그죠? 이렇게 얍삽한 방법을 조화롭게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퍼펙트한 방법, 원래 있던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하게 해야 되시지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 참 애매해집니다. 분명히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풀 수도 충분히 있는데 이걸 1분 30초 내에 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최대한 여러분이 이런 글자 쓰는 시간까지 줄이고 서울, 고향, 청주, 목포야 라고 하고 처음에는 고향, 여기는 사는 곳 벌써 여러분이 나눈 채로 여기 고, 뭐 다음에 사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판단하면서 쓰는 거겠죠. 그래서 막 채워가면서 됐어 완벽해 하면서 답을 골라줘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답안지에서도 골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그렇진 않네요. 보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 카페 원탁에 A에서 F까지 6명이 이제 같은 간격으로 앉아서 커피올라 콜라 중 각각 하나를 주문했어요. 좌석과 주문한 음료 상태가 다른 것 같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랬네요. 자, 원 그려보고요. 원탁이에요. A의 한 좌석 건너 앉은 E는 콜라를 주문했다 그랬으니까요. 원탁에는 여러분 맨 처음에 원래 앉는 사람이 임자예요. 아무데나 찍어요. A부터 나왔으면 A부터 찍고 A 바로 옆에 한 칸 건너뛰어서 앉은 사람.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어요. 얘나 얘는 E예요. 그리고 걔는 콜라를 주문했대요. E구 콜라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E랑 콜라를 주문했어요. 몰라요. 어느 게 E가 될지는요. B의 맞은편에 앉는 사람은 D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B가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B는 A랑 마주 봐야 되거든요. 그럼 B랑 D가 짝꿍이 되려면 E나 네 여기가 B가 왔으면 여기가 D가 되면서 E가 여기가 결정이 되겠죠. B가 여기 왔으면 여기가 D가 되면서 여기가 E가 되겠죠. 그러니까 D랑 B의 자리는 어찌 보면 대각선 자리가 돼야 되고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건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C는요. 다를 봤더니 C의 양옆에 앉은 사람은 모두 커피를 주문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C가 올 수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여기 C 올 수 있나요? C가 여기 왔다면 양옆에 앉은 사람 중에 한 명은 E가 돼야 되고 E는 분명히 콜라를 주문했단 말이죠. 그러면 E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C가 여기 올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은요. A 못 와요. B, D도 못 와요. E도 못 와요. 그잖아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A부터 F까지였으니까 F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F는 A랑 마주보고 앉아있구나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B랑 D의 자리는 여러분 얘였죠? 그러면 이 바로 맞은편에는 누가 앉아야 될까요? 그러면 C가 앉아야 될 겁니다. E랑은 C가 짝꿍이에요. 그럼 C가 여기든지 C가 여기든지 중에 하나죠.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가 E고 여기가 C였을 때 여기가 E고 여기가 C였을 때가 어찌 보면 그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C 옆에 얘 콜라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일 때 한 번, 얘랑 얘일 때 한 번. 그러면요. C 옆에는 두 사람은 항상 커피라 그랬거든요. 그럼 A는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항상 커피예요.
C가 여기 있어도 얘는 커피 마셔야 되고 C가 여기 있어도 얘는 커피 마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 낸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는 커피를 주문했다. 정확히 맞는 사건이죠. 답은 1번이고요. B는 A 옆에 앉지 않았다. 몰라요. 여기에 E가 앉아있고 여기에 B, D가 앉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앉을 수도 있습니다. E의 양옆은 D랑 F였다. E의 한쪽은 F가 맞는데 이쪽은 D일지 B일지 모릅니다. F는 홍차 주문했다. 몰라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옆길이 각각 다른 음료를 주문했다. 이것도 역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맞는 거는 여러분 1번이라고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최대한 네. 자, 다음을 읽고요. 보기 중 항상 참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 등장했잖아요. 읽는데만 여러분 몇 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법, 아까 기존에 했던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맨 처음부터 접근하기 좋은 1턴이나 2턴 중에 접근하기 좋은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2턴, 3턴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니까 지금 읽기 힘들단 말이에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해석하고 이것들은 조금 나중에 이런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을 읽고 보기 중 항상 참인 것을 모두 고르래요. H사에 다니고 있는 남자 사원 A는 항상 거짓말만 한대요. A는 거짓말만 해요. 남자. 그 다음에요. 여자 사원 B는요. 여자 B는 항상 진실말을 말해요. 자, H사에 A와 B의 후임으로 C, D가 들어왔는데 둘 중은 항상 거짓말하고 또 항상 진실이에요. 근데 여자 사원 B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자 사원이 한 명 있고 여자 사원은 모두 진실을 말해. 그랬어요. 한 명 이상 있다 그랬는데 여자 사원이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래요. 근데 한 명은 거짓말하고 한 명은 참말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 사원 한 명이고 남자 사원도 한 명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CD가 어느 쪽이 남자가 어느 쪽이 여자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 C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했는데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말이고요. D도 모르죠. 남자 사원 A가 거짓말하는 애가 D가 남자야 그랬으면 D가 여자란 소리죠. 그죠? 그러면 D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 아니라 참말일 거 아닙니까? 틀린 거고요. 신입사원 C가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이면 얘가 남자였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D는 여자이다. 요 말 하나만 맞네요. 답은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턴에 이런 문제 풀면 여러분 진짜 감사한 문제죠. 고민하고 풀었는데 괜찮네 하고 풀 수 있었던 문제니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고요. 자, 기본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텐데요. 기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괜히 막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접근해 보죠. V, W, X, Y, Z 중 다른 한 명이 다른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지갑을 절도당했어요. 한 명만 거짓말, 나머지 참말이라고 합니다. 자, 요 경우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얘를 참말이라고 해볼게. 혹은요. 아니면 문제를 읽다가요. 문제를 읽어보시고 확정적으로 나온 말들이 있어요. X 같은 경우 있죠. 범인은 W야 라고 애초에 딱 공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4명이 참말이고 1명이 거짓말이니까 얘가 참말일 거야 라고 그냥 가정 한번 해보는 거예요. 80%의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참말이라고 가정하고 풀었더니 얘도 오라, 얘도 오라, 얘는 틀렸어, 얘는 오라 이렇게 됐다면 5명 중에 1명만 거짓말이고 4명이 참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말에 있는 논리적인 모순에 전혀 모순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얘를 동그라미로 잡은 거는 잘 찍은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답이거든요, 여러분. 맞다면. 그렇게 잡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기 중에서 확실하게 만드는 거. 범인은 WR라고 했으면 이게 참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까? 그러면 범인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 거짓을 구분하기가 되게 쉽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범인은 이미 W라고 잡아놨어요, 우리가. 그러면 W가 범인이고요. 네. 나와 Z는 범인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V랑 Z는 범인이 아니야. 참말한 거죠, 이 사람은요. W는 뭐라 그러냐면 Y는 범인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W가 범인이거든요. W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랬단 말이죠. W 거짓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참말하고 있는데요. 얘가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지갑을 절도당한 사람은 X야 그랬는데 지갑을 절도당한 사람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여기서 얘는 참일지 거짓일지 전혀 몰라요. 그죠?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어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이쪽 내용은 약간 참거짓과는 좀 동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살짝 유보시키고요. 이렇게 전개했는데 이거 참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특별히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 돼요.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찍었던 요게요, 여러분 80%의 확률로 잘 맞은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를 만약에 참이라고 가정했어요. 처음부터. 나와 Z는 범인이 아니야. 라고 가정했다면 V랑 Z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네. 그 다음에 Z는 범인이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하면 또 중간에 막 얽히는 것들이 막 생길 겁니다. 막 정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확정적인 언어를 갖고 애초에 여러분이 그냥 넌 참일 거야 라고 가정하고 진행했을 때 논리적으로 흐름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꼼꼼히 따지는 건 여러분 좋은데 지금 여러분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확정적인 언어들을 갖고 하나를 꾹 찍고 너가 참일 거야 라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Y가 참이었다고 가정하면요. 아까 X가 참이었을 때는 좀 너무 경우가 많았는데요. W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가 참이라면 Y는 범인이 아니야가 여러분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Y가 지금 범인인 거죠. 그죠? 그럼 Y가 범인으로 지목된 상황인데 X 보세요. 범인은 W야. 얘도 거짓말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맞다고 해도 이미 거짓말이 2명이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X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나오면 문제는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고 여기서 걱정하셔야 되는 거는 한번 찍어서 그걸 딱 진행시켜 봤더니 답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범함이 아니라 여러분 잘 고르신 거라니까요. 확률이 꽤 높아요. 80% 정도 되니까 당연히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진실이 3이고 거짓말이 2명이다 그랬으면 내가 얘를 참으로 잡아볼까? 60%의 확률이에요. 그죠? 잘 찍어서 해봤더니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찍은 거라니까요. 답이 그게 맞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 한 반의 학생 수가 40명이고요. 야구, 축구, 농구 좋아하는 학생의 숫자가 단 것 같을 때 셋 다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몇 명입니까? 그랬네요. 자, 얘는요. 야구 좋아하는 학생은 19명. 벤 다이어그램 같은 문제네요. 야구. 네. 축구. 24명이죠. 네. 그 다음에 농구 26명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셋 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 7명이래요. 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여러분 여기 바깥에 7명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굳이 벤 다이어그램 잡았다면요. 또한 야구와 축구를 동시에 좋아하는 학생은 15명. 야구, 축구 동시에 여기가 15명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축구, 농구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농구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 여기가 19명. 야구, 농구 좋아하는 학생은 16명이래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모두 다 좋아하는 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공식밖에 없죠, 여러분. 이 식은요. 이건 어려워서 여러분 공식밖에 적용할 게 없어요. 공식이 여러분 떠올라야 될 겁니다. A합, B합, C합이라고 잡아보죠. 각각 얘를 뭐 A, B, C라고 잡고요. A, B 합 C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공식은 이거예요. A 한 번 더해주고 B 한 번 더해주고 네, C 한 번 더해주고 거기서 교집합을 한 번씩 빼줍니다. 이렇게 B교 C, C교 A 이렇게 한 번 빼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A교 B교 C예요.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고요. 셋의 합집합 전체가 40명인데 아예 다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 빼니까 33명이에요. 전체가 33명인데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33은 NA, NB, NC를 더해주면요. 24랑 26 더하면 50이고 69예요. 에이, 네, 계산을 식으로 쓸게요. 19 더하기 24 더하기 26. 거기서 누굴 빼야 되죠? 교집합을 빼야 되니까 15 한 번 빼고 19 한 번 빼고 16 한 번 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의 교집합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를 더해야 돼요. 그래 나온다는 표현을 쓰니까요. 19 날라가고요. 16하고 얘랑 지워버리면 10이 남을 거고 얘랑 또 마지막으로 지워주면 마이너스 5가 남을 겁니다. 그럼 24에서 5를 뺐으니까 19명이 남을 거고요. 19명에다가 x를 더했더니 33이래요. 그러니까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4 될 수밖에 없겠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이라고 체크가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뭐랄까요? 벤 다이어그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A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에서 F 중 한 명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진로 상담을 했는데요. 그 집에서 치즈를 먹었다면 A 선생님이 방문한 집은 누구겠습니까? 그랬네요. 참, 네.
자, 모든 학생의 집에서는 간식과 음료 겹치지 않게 한 종류씩 있고 손님이 오면 반드시 집에 있는 간식과 음료를 대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 A가 방문을 하는 거고요. B, C, D, E, F 다섯 집이 있네요. 그죠? 얘네는 쿠키가 있었대요. 지금 간식하고 음료가 있어요. 체크해야 되는 거죠. C는 빵이 있고 탄산은 없대요. 네, D는 주스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E의 집에는 초콜릿이 없고 홍차가 있었대요. 다 적은 거예요. 과일 있는 집에는 우유가 있대요. 그럼 여기 여러분 과일 있을 리는 없죠. 우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애가 과일하고 우유가 있는 애구나. 네,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A가 이제 치즈를 먹었대요. 어느 집에 가서. 그러면 아니죠. 아니죠. 여기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D랑 E 중에 하나인데 초코가 있고 치즈가 있나 봐요. 저기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뭐 굳이 배열을 안 해봐도 얘가 초코가 없다니까 여기가 당연히 초코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그러면 당연히 치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방문한 집은 E입니다. 이렇게 골라할 수 있는 문제. 흔히 말하는 번지르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명이 다음 조건에 따라 3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았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으신 사람들끼리 묶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A에서 D는 여자고요. E에서 I는 남자고요. 한 테이블에 반드시 남녀가 섞여 앉아야 됩니다. 라고 그랬네요. 테이블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어떤 그룹이라고 해볼게요. 3개의 그룹이 있고요. 네. A에서 D는 여자고 E에서 I는 남자인데 9명인데요. 그러면 섞여 앉아야 되니까 적어도 A, B, C 이렇게 셋은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네요. 자, A와 B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된대요. 그러면 A랑 B를 이미 줬어요. 그럼 당연히 C랑 D는 따로따로 앉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자는 4명밖에 없고 각 테이블당 여자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럼 A, B가 한 테이블에 앉았다면 이미 C는 결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E는 여자가 앉는 테이블에 앉아야 된대요. 벌써 여긴 끝나버렸네요. E는 남자죠. 이미 앉았어요. 여기요. 그 다음에요. 3명 끝나버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3명씩 꼭 앉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을 수도 있네요. 꼭 9명이 3개 테이블에 나눠 앉았는데 5명, 뭐 2명, 1명 이렇게 앉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일단은 전제하고요. 네,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해보죠. 마지막 보기만 해석하면 되는데요. F는 C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G는 H 또는 I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G와 H나 G와 I가 앉았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확정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갈지는 몰라요. 여기에 G, I가 들어갈지, G, H가 들어갈지, 여기 I가 하나 더 던져질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묶인 것을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데 여러분 전부 다 보니까 지금 셋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냥 9명에서 3명씩 다 나눠 앉았나 보구나 라고 그냥 일단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니까요. 여러분 경우의 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GH가 짝꿍일 때 3명씩 앉을 수 있다 그랬으면요. 여기 GH고 여기가 I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묶음은 가능합니다. 라는 해석을 할 거예요. 일단 A, B는 무조건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요. CFI 가능한데 없고요. DGH 가능하죠. 가능한 것들은 다 지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다 체크했고요. 요 경우 말고요. 네. 여기에 그러면 G가 I랑 앉았어요. 이번에는요. G가 I랑 앉아버렸으면 이쪽에는 누구랑 앉아야 되죠? 네. 이쪽에는 H랑 앉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CFH 있나요? CFH. 그 다음에 DGI도 있죠? DGI 다 있어요. 없는 거는 얘네요. 라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여기에 그 333이라는 조건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좀 함정이긴 하네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H회사 B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외국인은요, A에서 F 6명으로 모두 국적이 다르고요. 그 중에 여자는 2명뿐이다. 역시 이것도 맞추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려워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문제 등장하면 패스하시고, 일단은 세 번째 턴에 도는 게 맞습니다. 자, A는요, 일단은 국적이 있어요. 그죠? 국적이 다르고요. 남자, 여자가 있어요. 구분져야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자, A는 미국인이래요. 그 다음에 C는
중국인 또는 일본인이래요. 얘가 중 또는 일본인이에요. D는요, 일본인 또는 이탈리아인으로 여자래요. 여자는 확실하대요. 여기는 일본인이나 이탈리아인이래요. E는요, 영국인 또는 프랑스인이래요. E는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으로 0이나 푼데 중요한 게요, C랑 같은 성별이래요. 근데 여자가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네 둘 다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F도 남자이면서 이탈리아인은 아니래요. 결론만 쓴 거고요. 프랑스인은 여자이면서 중국인은 남자래요. 네. 그럼 일단은 프랑스인이 여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중1 중에 하나야 되고요. 일본이나 이탈리아 중에 하나야 되고요. 그죠? 여기는 이탈리아는 아니래요. 근데 남자래요. 여기는 미국이죠. 그럼 프랑스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데요. 여기도 나올 수 있지만 프랑스인은 여자래요. 근데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프랑스 여기 못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도 프랑스인은 남자니까 못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라인은 여기란 겁니다. 프랑스인인 여자. 결정이 됐죠, 이렇게. 네. 그래서 B의 국적으로 알맞은 것은 프랑스라고 잡을 수 있네요. 뭐 이런 거 고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죠? 네. 필요한 것만 골라주시면 되니까.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게요. 다음 글과 같은 상황에서요, 보기 조건 따를 때 A가 옮길 수 있는 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네요. 와, 네. 말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H사의 기숙사 건물은 복도식으로 그랬어요. 복도식이래요. 방 8개의 방이요, 여러분 일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렬로 나와 있는 방이 8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8개로 나눠주면 돼요. 짠짠짠, 짠짠짠짠, 이렇게. 네, 8개로 나눠주고요. 501호부터 508호까지 한 명씩 배정이 됩니다. 1호, 2호부터 시작해서 8호라고 잡아주죠. 네. 그 다음에요, 기숙사 5층에 사는 것은 A에서 F 6명 뿐이다. 그러면 두 방이 비어 있어요. E는 가장자리 방을 쓰지 않고요. E의 방 양옆에는 빈 방은 없대요. E는 중간에 껴있다는 소리고요. A는 D나 F의 옆방으로 옮기지 않을 생각이다. 위에 걸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A의 옆방에 사는 B는 가장자리 방이래요. 그럼 B가 여기든지 B가 여기든지 둘 중 하나라는 소리죠. 난방이 잘 안 된다며 걸핏하면 쇳소리를 내며 보일러를 수리한대요. 다른 한쪽 벽에서는 D랑 F가 축구 경기를 보며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곤 한대요. 그럼 지금 B가 올 수 있는 방이 여러분 맨 이쪽 방이라면요, 그 옆에가 A고요. 여기는 D랑 F가 축구를 본대요. 그죠? D랑 F가 축구를 보는데 여기가 D방이 될지 F가 될지는 몰라요. 네, 여기는 모르고요. 이 상태인데 C에게 얘기했더니 C가 한숨을 푹 내쉬며 나도 얼마 전까지 F 옆방 살았는데 하도 소음이 심해서 며칠 전에 그 방을 비우고 바로 옆방으로 옮겨갔어. 그랬어요. 결국 A도 C처럼 방을 옮기려고 하는데 같은 층 내에서만 비워줄 수 있대요. 자, 해놓고 이제 이런 아까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상태 보니까요, BAD, BAF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모든 경우를 다 따지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요 방이, 네, BAD가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요, F가 놀러 온 거예요. 근데 C가 옆방이었다며요, 원래. C가, 나 원래 F 옆방 살았었는데, 그러면 C가 여러분 F가 어딘지 모르지만요, 얘가 1호, 2호, 3호였고요. 4, 5, 6, 7, 8에서요. 네. 그 방을 비우고 바로 옆방으로 옮겨갔어. 그럼 C방이 원래 옮겨지기 전에는 옆방이 비어있는 방이었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D방이라고 가정해요, 여러분. 그럼 F는 어디일지 몰라요. 그럼 그로 말미암아 C도 어디일지 몰라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F라고 가정하면요, 바로 옆방이 원래 C였어요. 그리고 원래 그 옆방이 빈방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아까 빈방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E는 가장자리 방을 쓰지 않아요. 8을 쓰지 않고 E의 방 양옆에는 빈방이 없대요. 대신에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C가 여기로 옆방으로 이사를 갔으면요, 6의 자리에 E가 올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A, B, C, D, A, B, C, D, E, F가 살잖아요. 여기 옆에 F가 와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빈방. 그럼 요 경우는 여러분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C가 옆방으로 와서 빈방이 이렇게 채워졌을 때 E가 여기 없으면요, 만약에 E가 요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요, 이 옆에 C가 옆에 와서 빈방이 나올 테니까 E가 양옆에 지금 빈방이 없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쪽에 다다다닥 붙어 있고요. 남는 거는 F랑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C가 양옆에 와서 채워줘야 됩니다. 이 방을요. 그죠? 요게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E의 방 옆에는 빈방이 지금은 없습니다는 소리는 과거에는 있을 수도 있었다는 소리고 C가 옮겨왔구나라고 판단 가능한 내용이고요. 네. 아무튼 지금 현재 E의 양 옆에는 빈방은 없다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네. 그 다음은 지금 여기 BAD라고 가정하면요. 여기에 C랑 막 이제 골고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F가 어디 차지하고 E가 어디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경우의 수가 꽤 나올 겁니다. 만약에 E가 여기 방이었으면요. 네. C랑 F가 네. 다른 한쪽 벽에서는 D랑 F가 함께 축구 경기를 보며 괴성을 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F가 놀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참 애매합니다. 그죠? 그럼 F가 요 방이었다고 한다면 얘가 너무 시끄러워서 원래 C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이사를 했대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상관없죠, 여러분. 네. 이 경우도 상관이 없네요. 얘가 비어버려도 여기가 빈방, 여기가 빈방. 그죠? 그러면 뭐 딱히 뭐고라 걸릴 만한 건 없죠, 여러분. 네. 그럼 지금 이 경우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는 것마다 어쨌든 답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A는 D나 F의 옆방으로 옮기지 않을 생각이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D나 F의 방 옆방으로 옮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제 A가 방을 옮길 거예요. 빈 방으로 옮길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C가 비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F의 옆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로는 옮길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옮길 수 있는 방은 그럼 일단은 508호인가요? 지금 505층이죠. 네, 508호 정도 일단은 가능하네요. 만약에 이 경우였다면요. BAFC 빈방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옮길 수 있는 방은 빈방인데 C가 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가 새롭게 생긴 빈방이니까 여기로 옮길 수도 없죠. F 옆방이니까요. 여기가 빈방이어도 여기는 옮길 수 없습니다. 그죠? F 옆방이니까요. 그럼 이 경우에서는 A가 옮길 수 있는 방 자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여러분? 다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풀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내에는요. 정말 풀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투성이로 잡히거든요. 그죠? 네. 여러분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잘 따져야 됩니다. BAD가 여러분 이쪽도 아니고 이쪽에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따져야 돼요. 여기에 BAD라고 왔을 때 이렇게. 혹은 BAF가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서 또 C와 E의 배열로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흔히 말하는 센스는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이죠, 여러분? 이 경우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 논리적인 흐름에 이상이 없다. 그랬으면 여러분 이거는 답 중에 하나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답 중에 하나예요. 잘 찍은 거예요. 잘 찍었을 때 508호가 지금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BAD를 여러분 거꾸로 썼을 때도 저쪽 끝이 이런 거에 거꾸로 된 배열이라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A가 옮길 수 있는 방은 508호는 확실히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엔 501호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5번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이걸 다 쓰고 해석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문제.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석해보고 답 하나 나왔어. 그러면 그 답이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일단은 선택할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너무 많다면. 그러면 4번이나 5번 중에 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이쪽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생긴 것도 분명히 올 수 있지 않을까? 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답이 5번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워요. 네. 그 정도의 문제예요. 참고하시고 이쪽에 답이 될 수 있었던 어떤 흔히 말하는 찍었을 때 답이 하나 나오네? 감사하네. 답 하나 골라주고요. 그 답이 있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답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대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문제입니다. 꼭 반대를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 문제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문제에 여기가 가장자리로만 나와 있지 맨 왼쪽이냐 맨 오른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을 다 경험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쪽 끝이면 이쪽 끝도 가능할 거야. 답이 그래서 5번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려웠어요, 방금 문제는요. 다음 글과 보기를 읽고 추론할 때 B의 바지와 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네요. 자, ABC는요, 빨주 노초가 있고요. 하나씩 입고 있어요. 동시에 입을 수는 없대요, 같은 색은요. 그러면, 네. 티셔츠가 있고 바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A와 C는 바지를 서로 바꿔 입을 수 있대요. C와 D도 서로 바지를 바꿔 입을 수 있대요. 이게 뭔 소리죠? 얘랑 바지를 바꿔 입을 수 있다? 그 소리는요, 얘가 입고 있는 게 뭔지 모르고요. 얘가 입고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동그라미 세모라고 한다면요. 얘는 적어도 뭐란 소리죠? 이걸 서로 바꿔 입을 수 있다는 소리는 얘가 동그라미가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동그라미면 바꿔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는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맞나요?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이아라고 한다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얘가 네모와 얘가 다이아 이렇게 서로 다 다른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애초에도 원래 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 동그라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에 네모가 왔었는데 세모, 다이아가 왔었는데 서로 다른 것이 왔는데 서로 바꿔도 돼? 이 소리예요. 서로 바꿔도 괜찮아요. 이 소리입니다. C와 D도 서로 바지를 바꿔 입을 수 있대요. C와 D도 다 바지를 바꿀 수 있대요, 여러분. 얘랑 또 바지를 바꿔 입을 수 있다는 소리는 또 뭔가요? 여긴 동그라미 세모가 나왔으니까 네모나 다이아가 나와야 되는데 다이아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 여러분 네모가 나왔다는 소리죠. 절대로 다이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는 뭐가 와야 되죠? 세모가 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동그라미가 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부족한 거 네모, 세모, 다이아 동그라미에서 세모가 와야 되고 여기는 뭐가 와야 되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굳이 빨주노초를 모르더라도요. B와 B의 바지와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C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답을 그래서 여기서 3번 고르는 문제죠. 자, 이해되셨죠? 네. 조금은 어렵지만 센스가 있으시면 뭐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것도 역시 1분 넘을 거예요. 최대한 시간 아껴야 돼요. 아유, 근데 뭐 방법만 있지, 아니 뭐랄까요, 말만 있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쪽은요. 어떻게 빨리빨리 푸세요? 이런 개념이 좀 어려워요. 진짜 여러분의 막 돌아가는 그런 두뇌가 많이 필요한 문제 유형이에요. 자, A, B 중 한 사람은 월수, 금요일에 거짓말을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화목, 토에만 거짓말을 한대요. 다음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을 때 오늘은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그랬네요. 나는 어제 진실을 말했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럼 A 입장에서요, 보세요. 나는 어제 진실을 말했어. 얘가 만약에 거짓말하는 날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저께는 진실을 말한 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어제 진실을 말했어. 참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돼요. 모순 나와요. 그럼 A가 오늘은 참말하는 날이라고 해봐요. 진실을 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제도 진실을 말했어. 그럼 이것도 참말이 돼야 되니까 어제가 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 단 일요일은 A, B 모두 진실을 말한다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될 수밖에 없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면 어제가 일요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인 상황이구나. 그리고 A는 이때 참말을 말하고 B는 거짓말을 말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팍팍팍 예상이 돼야 될 겁니다. 저 한마디를 통해서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맞나요? 어제 월요일이었어. 틀린 말 했죠?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인 흐름 아무 이상 없죠? 그럼 이게 여러분 답이라고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요. 알겠나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라고 찍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를 풀어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혹시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로 생각하는 그게 가장 어찌 보면 좀 그래요. 그런 부분들만 어찌 보면 줄여주신다면 충분하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다음 문제요. 판검변 A, B, C 세 사람이 다 같이 진술하였고요. A는 진실만 말하고 B는 거짓말만 말한대요.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네요. 자, A는요. 검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B는요. C는 검사래요. C는 변호사래요. 아이쿠. 근데 A는 진실만 말한대요. B는 거짓말 말하고. 그럼 A가 진실을 말했어요. 검사는 누군지 모르지만 거짓말하고 있어. 그랬어요. B는요. C는 검사래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판검변 중에요. A가 될 수 있는 거는요. 검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적어도 검사는 아니란 소리예요. 그죠? B는요. 거짓말만 해야 돼요. 그런데 C 보고 검사래야 그랬어요. 얘 보고 검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얘는 검사는 아니에요. 그럼 검사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B가 검사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검사.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요. C는요. B는 변호사래요. B 보고 변호사래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얘도 거짓말하고 있고 얘가 변호사가 아닌데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네요.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네. 검사는 B입니다. 일단 1번 틀렸고요. C의 진술은 거짓말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네. 답이 2번이네요. 변호사가 누군지 몰라요. 판사도 누군지 모르고. 모든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아니요. 판검인지 판변인지 변판인지만 고르면 되고요. 판사가 진실일지 이쪽이 판사일지는 모릅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2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요. 네, 10번 문제 같이 또 보실게요. A, B, C, D 달리기 시합하는데요.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했대요. 이 중 거짓말한 사람이 3명이라고 합니다. 1등한 사람은 누군가요? 이거죠. 자, 문제도 역시 확실해요. 잘 찍어보시고 결론적으로 잡는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이 없으면 그게 답입니다. 빨리 보여드릴게요. 확정적인 답을 골라봤더니 D가 1등이야. A 말이 맞아. 얘네들이 어차피 같은 팀이에요.
D가 1등이 아니면 둘 다 거짓말하게 돼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팀, 한 형제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1등이야, C가 1등이야. 얘도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A, D가 거짓말이면 C, E가 참인 거고요. 거꾸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이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C가 1등이라고 해봐요. C가 1등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참이고 얘네들이 거짓인 거죠. 그럼 일단 2대2로 나눠졌어요. 근데 거짓말이 3명이나 있으니까 얘가 거짓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거짓말하다고 가져가고 있는데 A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참말을 말해버렸죠. 그럼 이거는 얘랑 팀이란 말이에요. 참말하고 있잖아요. 참이 셋, 거짓이 둘, 어긋나죠. 그럼 얘가 1등이 아니란 소리네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C가 1등이든 D가 1등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D가 1등이겠군 하고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약간 뭐랄까요? 의심이 되는 분들은요. 그럼 D가 1등이라고 가정하고 해보세요. D가 1등이라고 가정하면 얘네들이 참인 거죠. 얘네들은 거짓인 거고요. 근데 얘는 참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거짓말한 거죠. 그럼 얘네들이 거짓말 삼형제가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짝꿍이 다 맞기 때문에 D는 1등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가 1등이에요. 여러분.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죠. 마지막 문제고요. 일단은요. 기본 문제의 마지막 문제. A부터 D에서요. 4명이 여기 도착했대요. 모습이 아래와 같았다면 다음 중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랬네요. 자, 어떤 유형인가 볼게요.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이미 B가 있었대요. 그러면 B가 이미 A보다는 앞서 왔다는 소리예요. 그죠?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C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C는 요 뒤에 왔다는 소리고요. 여길지는 몰라요.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D는 있었지만 A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그러면 A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C가 이전에 D는 있었대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B, D, C, A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네. 요게 답이네요. 그러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더 이상의 어떤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C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B는 앞에 있었고요. 그죠? 그럼 C는 B 뒤에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C는 B 뒤에고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D는 있었지만 A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C는 A보다는 앞에 왔어요. 근데 D보다는 뒤에 왔고요. 그럼 요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D가 요 앞에 올 수 있나요? 그렇긴 하네요, 여러분. 그죠? D, B, C, A도 가능하죠. 요 경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좀 나눠지는군요. 그러니까 B가 굳이 1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D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왔을 때 C가 저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 두 개가 되니까 지금 경우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A는 반드시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옳죠? B는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이게 여러분 모르는 거죠. 그죠? 답이 그래서 2번이네요. C가 D보다 먼저 도착했다 그랬는데 C는 D보다 늦게 도착했죠. C보다 D가 먼저 도착했다. 맞는 말이고요. D보다 A는 나중에 도착했다. 맞는 말이고요. B보다 C는 나중에 도착했다. 맞는 말이고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2번으로 결론이 나오네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발전 문제도 조금 넘어가 볼게요. 발전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돌아다닐 건데요. 자, 발전 문제 몇 번을 보시면 되냐면, 네. 6번 문제입니다. 6번이요. 네. 예원, 철수, 경희, 정호, 영희 5명이 직사각형 모양의 긴 의자에 앉아 있고요. 다음과 같이 내용을 말했습니다. 정호의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는데요. 주르륵 읊었는데 한 명만 거짓말하고 있대요. 나머지 4명은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단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진술한 내용을 모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해놓고 봤더니 전부 다 두 가지씩, 두 가지. 얘만 한 가지네요. 두 가지를 대충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원, 철수, 경희, 정호, 영희 중에서 반대말을 했다면 둘 다를 반대말 하든지 경희가 반대말 했다면 얘 말만 반대로 했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다 참이라고 보고 일단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면 그때 가서 스탑시키면 됩니다. 자, 영희가 맨 왼쪽에 앉아있대요. 그 다음에 정호는 경희보다는 왼쪽에 앉아있대요. 그러면 정호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고 경희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죠. 나는 철수는 영희보다 오른쪽에 앉아있고 당연한 거죠. 경희는 예원이보다 왼쪽에 앉아있대요. 경희는 예원이보다 왼쪽. 그럼 예원이가 여기 있다는 소리고 네, 철수는 여기 중에 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원이는 철수보다 오른쪽에 앉아있다 그랬네요. 예원이는 철수보다 오른쪽에 앉아있다. 그럼 철수가 여기 세 자리 된다는 소리죠. 똑같은 내용. 철수는 경희보다 왼쪽에, 철수는 경희보다는 왼쪽에, 이쪽에 있다는 소리죠. 여기 두 자리 중에 하나가 철수란 소리고요. 예원이는 나보다 오른쪽에 앉아있다. 그죠? 맞는 말이고요. 철수는 정호보다 왼쪽에, 철수는 정호보다 왼쪽에. 여기 철수가 앉아있다는 소리죠. 네. 예원이는 경희보다 왼쪽에.
예원이는 경희보다 왼쪽에. 벌써 논리적인 모순이 삐리삐리삐리 나오죠. 벌써 틀렸거든요. 여기서. 예원이는 경희보다 왼쪽에 앉아있다?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중에 4명이 사실이고 1명이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지금 걸리는 게 경희랑 예원이에요. 경희랑 예원이가 삑삑 안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보세요. 철수는 경희는 예원이보다 왼쪽에 앉아있다 그랬으니까 경희랑 예원이가 이 관계해야 되는데 영희는 경희보다 왼쪽에 예원이가 앉아있다잖아요. 말이 안 돼요. 두 개가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정된 거는 예원이랑 경희랑 정호는 확정이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참으로 확정된 것부터 골라요. 네. 그럼 예원이는 참말했어요. 영희가 무조건 맨 끝에가 맞아요. 그 다음에 정호랑 경희도 이런 관계가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도 참이에요. 철수도. 나는 영희보다 오른쪽에 앉아있고 경희는 예원이보다 왼쪽에 얘가 모르죠 여러분. 미안해요. 네. 요거 두 개를 모르네요. 얘가 참이에요. 예원이는 철수보다 오른쪽에 앉아있다. 그러면 예원이랑 철수는 이렇게 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소리죠. 네. 철수는 정호도 맞아요. 철수는 경희보다는 왼쪽에 있대요. 그럼 철수 자리가 여기랑 여기란 소리고요. 예원이는 나보다 오른쪽에 앉아있다. 예원이는 정호보다 오른쪽에 앉아있대요. 예원이는 이쪽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철수 자리가 여기가 될 수 있고요. 예원이 자리는 여기가 될 수 있대요. 그죠? 그럼 여기가 여기가 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철수랑 예원이가 둘 다 동시에 올 수 있어요. 이 사이에.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참으로 가정해볼까요? 얘 둘 중에 하나. 얘를 참으로 가정해버리면요. 첫 번째 경우에요. 얘를 참으로 가정해버리면 나는 영희보다 오른쪽에 앉아있고 맞는 말이고요. 경희는 예원이보다 왼쪽에 앉아있다. 그러면 경희, 예원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럼 철수는 이 말이 반대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반대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철수는 정호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철수는 정호보다 오른쪽이니까 이게 아니고 요게 된다는 소리죠. 예원이는 경희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얘 하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일 때 나머지가 다 참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논리적인 흐름 괜찮아요. 참이 4명 거짓말 1명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다 맞고 일단 논리적인 흐름 별로 이상 없고 그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답이라고요. 알겠나요? 나머지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은 데를 고민하지 마세요. 나머지 경우는 얘를 거짓말로 보고 얘를 참으로 봤을 텐데 안 봐도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경우가 일단 이미 참이었고 논리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었고 한 명이 거짓말 했던 거고 맞고 다 맞잖아요. 그럼 이거 답이에요. 나머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렇게 잡아주셔야 이 상황이 답인 겁니다. 그래서 정호의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했기 때문에 정호의 왼쪽은 영희가 되는 거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이요.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다 못 풀었지만요. 여러분이 꼭 풀어봐 주시고 문제 풀다가 혹시라도 질문이 생기신다 그러면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다음 시간에 명제 추론 파트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